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뉴와 대화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파일 메뉴, 열기 메뉴, 이러한 위에서 클릭하면 아래로 펼쳐지는 이걸 메뉴라고 하고요. 파일 열기를 눌렀을 때 어떤 파일을 선택할 건지 창이 뜨기도 하고, 그리고 입력을 할 때 창이 떠서 입력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화 상자라고 합니다.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명령어는 메뉴라는 함수인데요. 앞에가 대문자인 메뉴라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볼 것이 소문자 메뉴도 있고 대문자 메뉴도 있습니다. 즉, 두 번째 란에 보면 소문자 메뉴가 되겠죠. 이것은 어떤 특성 함수의 그 속성이 되는데요. 여기 config라는 것은 변경한다, 수정한다라는 함수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대문자 메뉴는 그 메뉴를 만들어내는 거고, 컴피규 수정할 때 메뉴는 이것은 이 객체, 이게 부모 윈도우라고 써 있지만 어떤 객체를 수정하는데 수정 대상이 메뉴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일 메뉴를 만들어서 윈도우에 장착시킨 겁니다. 그러면 대문자 M으로 시작되는 메뉴를 이용해서 파일 메뉴를 만들겠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파일 메뉴를 어떤 특정 변수가 가리키고 있겠죠. 그 변수를 윈도우에 넣어주겠죠. 근데 윈도우 입장에서는 일반 위젯이 아니라 메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표시할 특수한 메뉴이기 때문에 윈도우 입장에서는 메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파일 메뉴가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열기 메뉴도 대문자 M자로 시작하는 메뉴를 통해서 만들 거고, 종료 메뉴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열기 메뉴는 파일 메뉴 안에 장착시킬 것이고, 종료 메뉴도 파일 메뉴 안에 장착시킬 겁니다. 자, 이런 계획하에 코드를 보겠습니다. 티킨터 임포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를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메뉴라는 대문자 함수를 이용해서 윈도우 안에 메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 안에 메뉴를 만드는데 메인 메뉴라는 제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는 지금 이거는 메뉴를 만드는 거예요.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 메뉴는 그 메뉴 자체는 윈도우에 포함될 메뉴이고요. 이건 만들어진 거고 실제 윈도우 입장에서는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6번 라인에 있는 그 명령어는 윈도우 입장에서 메뉴라는 부분을 수정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indow.config 해놓고 메뉴를 수정하는데 메인 메뉴라는 걸로 바꾸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메뉴는 아까 처음에 윈도우, 이건 가장 상단에 있는 메뉴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번에는 메뉴하고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갈 것을 생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뉴 안에 들어갈 걸 만드는데 그 제목은, 이게 변수는 파일 메뉴입니다. 자, 메인 메뉴 입장에서 이제 이 만들어진 파일 메뉴를 장착시킬 거예요. 그래서 메인 메뉴 점 add cascade, 서브 메뉴를 만들 때는 add cascade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화면에 보이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건 한글로 파일 이렇게 보일 거고요. 실제 만들어진 메뉴는 아빠 파일라인에서 만든 파일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입장에서 또 다른 메뉴를 들어갈 건데요. 파일 메뉴 점 add command 해서 자, 레이블은 열기를 넣어줄 거고요. 자, 파일 메뉴에서 add command 해서 레이블은 종료라는 메뉴를 넣어줄 겁니다. 이때 separate라는 것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면 열기와 종료 사이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선. 이 선을 separate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씩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편집 메뉴에서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는 하나의 입장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찾기, 찾아 바꾸기, 이거를 또 하나의 입장으로 표시한다면 그때 이렇게 separate를 넣어주는 게 보기에 좋겠죠. 그래서 이 메뉴는 지금 add cascade 해서 이렇게 전체 이 하얗게 생긴 이 자체를 메뉴라고 본다면 거기에 파일 메뉴를 넣게 된 겁니다. 또 편집 메뉴 넣을 수도 있고 보기 메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들은 캐스케이드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파일 메뉴를 클릭했을 때 펼쳐지는 메뉴, 이거를 넣을 때는 커맨드, 또 커맨드에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를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안 할까요? 기능을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여기 얘에서는 아까와 똑같은 메뉴를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열기 메뉴를 클릭하면 열기 메뉴를 선택함이라는 지금 그 메시지 박스가 뜰 수 있게 지금 코딩을 해 놓은 건데요. 이 메시지 박스가 뜰 수 있게 코딩해 놓은 함수, 저희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클릭하면 발생할 함수, 이런 식으로. 이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수행할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메시지 박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exit, 이거는 펑션 오픈 한 거 보니까 열기 메뉴 클릭하면 나오는 기능, 그 다음에 exit니까 종료하기 그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기능,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메인 코드 가서 윈도우 만들고, 자, 메인 메뉴를 윈도우에 담을 수 있는 메인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전체 메인 메뉴, 이 큰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메인 메뉴 안에 하나씩 하나씩 심기 위해서 캐스케이드를 쓰겠죠. 근데 그 메인 메뉴 만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윈도우에 장착을 시켜야 되죠. 그게 바로 window.config 하고 메뉴는 뭐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자, 파일 메뉴 만들어서 메인 메뉴에 캐스케이드로 애드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일 메뉴를 눌렀을 때 펼쳐지는 이 명령 버튼들은 커맨드를 애드를 통해서 연결시켜 줍니다. 아까는 여기까지만, 종료까지만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동작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 메뉴에 커맨드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함수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박스를 보는 함수는 익히 알았고요. 여기 두 번째 9번 라인, 10번 라인에 있는 함수 좀 보겠습니다. window.quiet면 윈도우가 종료되는 거고요. window.destroy는 램에서 윈도우를 아예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창을 닫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완전 프로그램 종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화 상자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심플 다이얼로그라고 했어요. 다이얼로그라는 것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화 상자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자들, 즉 사용자한테 물어보거나 사용자한테 선택권을 준다거나 이것을 그 그래피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 만들고요. 자, 윈도우 사이즈 줍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이거 레이블 만드는 함수죠. 윈도우에 레이블 만들고 그 만들어진 레이블에는 글씨가 들어갑니다. 입력된 값이라고 들어가고요. 레이블 팩 하면은 화면에 글씨를 입력된 값이라고 찍히겠죠.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에 보면 여기 3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입력된 값이라고 먼저 출력이 돼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ask integer라는 다이얼로그 박스인데요. ask란 것은 물어본다, integer는 정수죠. 그래서 정수 입력받는 그러한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확대 배수 처음에 나오는 것은 메시지 박스처럼 창의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사위 숫자 1에서 6을 입력해서 이거는 메시지 박스에서 출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다이얼로그 자체가 ask integer이다 보니 integer를 물어본다는 뜻은 입력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력받을 수 있는 이렇게 상자가 하나가 이렇게 딱 뜰 거고요. 그 안에서 제약을 걸어놨네요. min value 1, max value 6이면 1에서 6까지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이제 그 대화 상자의 사용자가 뭔가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입력된 값을 받아서 레이블에 입력된 값이라고 써있던 레이블에 그 값을 뿌려줄 겁니다. 따라서 레이블 입장에서는 컴피규어가 되겠죠.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의 텍스트는 화면에 나가는 글씨잖아요. 여기다가 이 읽었던 대화 상자에서 읽어서 가져왔던 밸류를 스트링으로 바꿔서 표현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레이블에 있는 값들은 스트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화 상자의 그림하고 관계를 보겠는데요. 자, 창 만들고 창 크기 조절하고, 자, 이번에는 파일 다이얼로그를 띄울 겁니다. 즉 파일을 표시해주는 대화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시해주고 우리가 파일 다이얼로그를 가져올 텐데요. 자, ask open file name 그랬어요. 그러면 오픈은 파일 열기 창이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열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창이다라는 뜻에서 이걸 실행시키면 파일 열기 창이 뜰 겁니다. 자, 페런츠는 윈도우, 이 열기창이 속해 있는 것은 윈도우에 속해 있다는 뜻이고요. 파일 타입스 하고
써 있는데요. 자, 큰 가로가 있고요. 그 안에 가로가 또 있어서 GIF 파일, GIF하고 모든 파일 이 별표 땡 별표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리스트는 각진 가로고 이게 가로로 두 개를 묶는 자료구조 기억나시나요? 튜플입니다. 그래서 GIF 파일하고 별표 치고 GIF는 GIF 파일이라고 써지면서 모든 이름을 상관없이 GIF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파일하고 이 별표 점 별표 이거 두 개. 그래서 GIF 파일,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을 우리가 파일 열기 하면 형식에서 고를 수 있잖아요. 그 고를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이 ask open file name이라는 함수는 사용자 선택한 파일을 되돌려줍니다. 그게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들을 되돌려줍니다. 되돌려준다는 것은 파일 네임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서 레이블을 수정해 줍니다. 파일 네임을 str로 바꿔서 텍스트 속성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러면 레이블 안에는 파일 이름,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이름이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한 파일 이름. 이게 이런 창이 뜬다는 겁니다. ask open file name은 이렇게 떠서 여기에 보면은 gif 파일 .gif 그 다음에 여기 목록을 열면 모든 파일하고 별표 별표가 뜨겠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기본으로 제일 처음에 쓴 GIF 파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파일 그 탐색기처럼 생긴 이곳에서는 GIF 파일만 화면에 보여주겠죠. 그래서 여기서 선택을 해서 그림을 선택을 해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 자체가 얘를 부른 함수 자체가 어디 경로에 있는 무슨 파일이라는 정보를 리턴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장했다가 출력하니까 이렇게 어디 정보에 있는 무슨 그림 이렇게 리턴된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제 보겠습니다. ask save as 파일 이거는 save 했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이 그 다이얼로가 뜨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그 대화 상자가 뜨는 거고요. 페런츠는 이 상위 것은 윈도우고 그 다음에 모드라는 것은 라이트란 뜻이네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모드를 가지고 있고 디폴트 텍스트 텍스텐션 이거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저장을 할 때 파일 확장자를 저장하지 않으면 특히 확장자를 쓰지 않으면 기본으로 .jpg가 붙겠다. 그런 명령입니다. 그 파일 타입은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 기본으로 보여지는 것은 jpg하고 모든 파일 아까 우리 열 때처럼 그렇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을 해주겠죠. 그 입력했던 것이 여기에 넘어오겠죠. 그래서 그 텍스트는 여기서 조합된 글 넣어서 레이블을 변경시켜 줍니다. 그래서 레이블 자체 보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겠네요. 자, 예제 보면 ask open file name 통해서 파일 GIF나 그 다음에 모든 파일이 보이는 그 파일 열기창 아까 보셨죠? 그래서 사용자 선택한 파일이 여기 파일 네임에 들어옵니다. 자, 파일 네임에 들어온 그 파일 그 사용자 선택한 파일 이름 있죠? 그거를 파일이라는 포토 이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그림을 읽어서 파일선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은 그 그림은 포토라는 변수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을 수정하는데 레이블에 이미지 형식으로 해서 이 포토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 자체의 이미지는 포토가 되겠네요. 자, 함수는 이건 종료하는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종료할 때 창을 닫고 디스트로이는 램에서 회수. 자, 여기 코드 메인 함수 말고 실제 돌아가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윈도우 창을 만듭니다. 윈도우 창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포토 이미지를 이용해서 포토를 저장하고요. 여기 좀 보겠습니다. 타이틀. 자, 윈도우 사이즈가 만든 다음에 윈도우 제목은 명화 감상하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포토 형식으로 윈도우에 놓을 레이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레이블을 가운데 팩해 놓고 이 레이블에다가는 그림을 뿌려주겠죠. 메인 메뉴에서 메뉴 만듭니다. 그리고 그 메인 메뉴를 윈도우에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그 파일 메뉴를 만듭니다.
이 파일 메뉴는 메인 메뉴에 하위 메뉴로 넣습니다. 그리고 커맨드를 추가하는 거 보니까 메뉴 눌렀을 때 아래로 펼쳐지는 그런 명령 메뉴가 되겠네요. 파일 열기와 프로그램 종류를 각각 추가합니다. 자, 파일 열기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겠죠. 내가 파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택한 것이 이 레이블에 표시가 되어야겠네요. 11주차 과제는 10장 응용 예제 2가 있는데요. 그림판을 만드는 예제입니다. 이거는 다 소스 코드 있으니 한번 따라해 보시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그걸 좀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과제를 냈습니다. 과제는 일주일간이라서 원래는 5월 31일까지지만 제가 항상 2주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 7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GUI 프로그래밍, 즉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해서 봤는데요. 많은 내용을 진행을 한 겁니다. 이거는 몇 주에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기본 그 교양 수업에서는 이것까지는 안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준 강의안을 보게 되면 이 윈도우 프로그래밍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이벤트 액션 기반이나 위젯이 뭔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분량으로 넣어봤는데 굉장히 촉박하게 좀 진행한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머리를 써서 그 수업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내지 않는 것이 이게 여러분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소스 코드가 다 나와 있는 응용 예제를 해보라는 겁니다. 이걸 해보고 본인 해봤다는 증거물로 소스를 캡처해서 올리시고 화면도 캡처해서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과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